브라우닝 되고 이제 걔네가 응고가 됩니다. 유청 단백질이. 그러면은 유화를 하려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아, 이거 설명도 해야 되는데.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좀 오랜만에 얼굴 좀 볼까? 또 생일 때 오는데 시청자분이 주신 옷을 입고 와야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시청자분이 선물로 보내주신 잠옷 입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샀어. 테이블이랑 버너랑 해가지고 샀어요. 잠옷이 좀 고급져졌죠? 그래서 오늘의 재료가 어떻게 되냐, 이거 오래 입어야지. 그래도 시청자분이 준 건데 파스타 면은 이거 쓰고요. 디벨라면이 가격 대비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가장 중요한 시청자분이 또 보내주신 트러플 엔초비, 그리고 마늘 필요하고요. 깐 마늘. 이거는 이제 지금 내가 요리 레시피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 아직 안 넣어봤는데 페코리노 치즈예요. 페코리노 치즈를 마지막에 넣어볼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소스가 버터 소스가 될 거기 때문에 버터도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분해 놓으시면 쓰기 편해요. 생활의 꿀팁. 오늘 또 컨셉이 요리의 과학 아닙니까? 6분만 끓이고 나서 그 면을 이제 후라이팬에 넣은 다음에 여기서 전분을 뽑아낼 거예요. 전분을 왜 뽑냐면은 이제 열을 받으면서 이제 물에서 여기 있으면은 얘가 전분이 나와요. 전분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화 과정을 도와줍니다. 에멀전을 도와줘요. 이게 도와주는 원리가 물이랑 기름을 어떻게 섞어주냐가 여러분이 아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유화 과정이 뭐냐면 원래 물이랑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무극성 분자거든요. 그래서 극성이란 게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야. 근데 기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끼리는 이렇게 물의 플러스 부분이랑 마이너스 부분끼리 막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기름 같은 경우에는 물 옆에 있더라도 물끼리 결합하는 힘 때문에 기름을 밀어내고 물이 붙어요. 그러면은 기름이 붙을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물이랑 기름이 섞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섞어주는 게 유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분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전분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뭐가 있을까? 버터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는 버터 안에 있는 유화제가 있어요. 근데 그 유화제가 유화 과정을 해주는 원리랑 전분이 유화 과정을 하는 원리가 달라요.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 이런 거 있잖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 조절을 못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약불로 10분? 강불로 3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엔초비를 약불로 올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불과 강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만약에 엔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온에서, 그렇게 저온은 아니지, 우리한테 뜨겁지. 저온에서 이제 기름을 뽑아주고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 너무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백질이랑 지방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산 산화물을 생성을 하는데 걔가 어떠냐? 쓴맛이 나고 탄향이 나요. 그래서 약불로 천천히 해서 감칠맛을 뽑아내야지 강불로 3분 하면은 그냥 탄맛만 내는 거밖에 안 된다. 지방산 산화물이 생성이 되지 않는 온도에서 천천히 뽑아주는 게 좋다. 저 손 아까 다 씻고 왔어요. 마늘을 3개 정도? 2개만 하자. 3개까지 필요 없어. 근데 마늘이 생각보다 큰데? 마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 이게 고온에서 하면 안 좋아. 마늘은 왜 저온에서 하냐면요, 마늘에 당류가 있어. 당류, 프럭탄이라고 하는 당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온에서 이렇게 살살 볶게 되면은 캐러멜화가 됩니다. 단당류나 이당류 같은 애들은 그렇게 캐러멜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 안 썰어놓은 꼬다리가 왜 들어갔냐. 그래서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캐러멜화가 일어나기 전에 마늘에 단맛이 있다기보다 이제 그거를 분해하면 단맛이 나는 거지. 그거를 약불로 천천히 볶으면은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센 불로 한다 그러면 탄화가 먼저 일어나요. 탄화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 조절을 강불로 하면 안 돼요. 약불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 조절은 꼭 필요하다는 거, 과학적으로. 버터도 고온에서 하면 안 돼. 다 안 되지 지금. 버터는 이미 유화가 된 애야. 유화라는 거는 이제 기름이랑 물을 섞는 거라 했잖아요. 지방, 기름 이런 거랑 물이랑. 얘는 이미 섞여 있는 애예요. 섞여 있다는 얘기는 기름이랑 물이랑 유화제가 들어간 거죠. 기름이랑 물을 섞게 도와주는 유화제가 들어간 건데, 얘를 너무 온도를 높인다 하면 그 유화제가 분해가 돼요. 그 유화제를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소스를 만들 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걸 분해시키면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우유 단백질이 타면서 이제 브라우닝 된다 그래. 브라우닝 되고 이제 걔네가 응고가 됩니다. 유청 단백질이. 그러면은 유화를 하려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아, 이거 설명도 해야 되는데.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가, 자, 그렇고 이번에 넣어줄 거는 생후추예요. 이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겁니다. 얘는 불을 껐어. 원래 약 불러야 되는데 얘가 불 조절이 힘들어가지고 아예 꺼버렸어요 그냥. 후추 안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그게 후추 향을 담당해. 근데 걔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강불에서 하면 이 향이 다 날아갑니다. 약불로 맞춰주고 살짝 볶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아까 후추 피페린 성분 다 날아간다면서요, 고온이면. 근데 이거 강불로 올려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과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자,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냐? 물이 끓잖아. 끓는데 에너지를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표면 온도를 높게 올려도 내부 온도는 거의 100도예요. 여러분, 아까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무극성 분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섞을까? 면수를 넣으면 왜 섞일까? 어떤 원리로 섞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버터에 들어있는 유화제랑 면수에서 작용하는 유화 과정이랑 원리가 달라요. 여러분이 흔히 알만한 원리.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한쪽이 아이고 김문기 고객님 2만원 오이 식구 나래 뭐해 뀨 2만원 감사합니다. 맛있어지는 주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한쪽은 극성이고 한쪽은 무극성인 물질을 넣어주면 돼. 한쪽엔 물이 붙고 한쪽엔 기름이 붙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따 수락할게요. 잠깐만. 그래서 유화를 시키려면은 한쪽이 극성 한쪽이 무극성인 분자를 갖다 쓰면 돼. 이거 이제 설명 금방 끝나. 그래서 이제 버터 안에 들어있던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유화를 시키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전분이 있잖아. 우리 말하는 면수.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좀 재밌어. 면을 삶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전분기가 나오잖아. 얘로 이 되는 에물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커링 에물전이라고 불러요. 물리적인 에물전이 화학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서 막 전분을 뽑아냈어. 얘를 이제 식히는 과정에서 얘네끼리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그 구조 안에 기름 분자가 갇히는 거야. 그러면은 얘 테두리는 어떻게 되겠어? 테두리는 이제 전분의 특성을 띠겠죠. 근데 그 전분이 친수성이야. 물에 잘 섞여. 그렇기 때문에 면수를 넣었을 때 에멀전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요즘 근데 막 극성, 무극성 이런 거 배우죠.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 에멀전을. 근데 아까 그 버터가 응고가 돼가지고 덩어리져 버리면은 얘가 커지니까 그 구조 안에 갇히질 못할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면수를 넣어도 유화가 잘 안 되겠죠. 얘를 먹으면서 짜다.